올림포스 신들 중 전편에서 소개드렸던 제우스와 그의 이모 아프로디테, 그리고 제우스의 형제자매들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신들은 모두 제우스의 자식들인데, 이들의 탄생은 여신 여인 가리지 않았던 제우스의 바람기 때문이라고 봐도 되죠. 때문에 제우스가 매번 아이를 임신시킬 때마다 사랑과 전쟁을 방불케 했는데, 올림포스 12신의 탄생 이야기, 제우스의 자식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제우스가 헤라와 결혼하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헤라와 결혼을 하고도 수많은 여성을 만나며 남다른 여성 편력을 보여줬던 제우스. 그런데 심지어 그때는 제우스가 헤라와 결혼하기 전이었고, 싱글의 명분을 가진 그는 여신, 인간, 요정 가릴 것 없이 씨를 뿌리고 다녔죠. 그런데 당시 신들의 세계에서는 제우스에 대한 예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예언이 바로 제우스가 낳을 자식 중 하나가 제우스를 제왕신의 자리에서 몰아낼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그리고 이 예언을 들은 제우스, 그는 그가 뿌린 씨들을 다시 담아내고 싶었겠지만, 제우스와 얼마 전 사랑을 나눈 메티스가 이미 임신을 해버렸고, 제우스는 메티스가 임신한 그 아이가 예언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아버립니다. 제우스는 다급히 메티스를 찾아가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크로노스가 자식들을 집어 삼켜버려 자신의 형제자매들과 어머니에게 고통을 줬었던 과거를 잊어버렸는지, 그는 자신의 자식을 품고 있는 메티스를 집어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제우스의 몸속에 있던 아이는 점점 자라고, 제우스는 심한 두통을 느끼죠. 그리고 그는 두통을 견디다 못해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를 시켜 자신의 뚝배기를 열어버립니다. 그러자 제우스의 반쪽난 머리통에서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 아테나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아테나는 일반적인 출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버지 제우스가 직접 낳은 것이 되니 예언은 실현될 수 없었죠. 그렇게 태어난 아테나는 지혜의 여신이었던 메티스의 딸답게 지혜를 겸비한 전쟁의 신으로 올림포스 12신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아테나와 같이 제우스의 몸에서 태어난 신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그가 바로 두 번 태어난 신 디오니소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테베의 공주 세멜레였죠. 그녀는 웬만한 여신들 못지않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림포스 산 위에서 만안경 끼고 레이더만 돌리고 있던 제우스가 그녀를 놓칠 리 없었고, 그래서 제우스는 멋진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자신이 인간으로 변신한 제우스라 소개하며 그녀를 꼬시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제우스는 헤라와 결혼한 품절남이었죠. 항상 불륜의 과정에서 2% 부족한 제우스는 헤라에게 세멜레와의 불륜을 걸리게 됩니다. 질투의 여신 헤라, 그녀는 세멜레의 옛 유모로 변신하여 세멜레에게 접근하는데, 헤라는 세멜레에게 그녀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자신이 제우스라고 말하는 그놈이 진짜 제우스인지 어떻게 하냐며 그 인간을 다시 보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부탁하라며 꼬드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우스는 천둥과 번개의 신이죠. 반짝이는 그의 모습을 인간이 본다면 인간은 다 죽어버리는데, 헤라는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 밤의 신 닉스가 찾아오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우스는 세멜레와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때 세멜레는 제우스에게 스틱스 강을 걸고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기 전까지는 사랑을 나누지 않을 것이라며 말하죠. 안 그래도 지금 세멜레와 러비더비하고 싶어 안달난 상황인데, 고작 인간이 원한 부탁을 세상이 다스리는 신들의 왕 제우스가 거절할 리 없었고, 제우스는 스틱스 강을 걸고 부탁을 들어준다며 세멜레의 부탁이 무엇인지 물어보죠. 세멜레는 제우스에게 당신이 진짜 제우스가 맞다면 인간의 탈을 벗고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제우스는 이미 스틱스 강에 걸고 맹세를 한 상태. 그는 제발 그 부탁만은 하지 않으면 안 되냐며 세멜레에게 되려 부탁하지만, 헤라의 꼬임에 제대로 넘어간 세멜레가 이를 들어줄 리 없었죠. 신의 모습으로 변신한 제우스를 본 세멜레, 그녀는 그 자리에서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멜레는 이미 제우스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이를 알고 있었던 제우스는 그 아이를 꺼내 자기 허벅지 속에 넣고 아이의 출산일에 맞춰 자신의 허벅지에서 아이를 꺼내죠. 이 아이가 바로
어머니의 뱃속에서도 태어났다가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또 한 번 태어나 두 번 태어난 신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각지를 유랑하며 가는 곳마다 포도 재배법과 자신을 숭배하는 신비의식을 가르쳤는데, 포도주와 파티를 즐겼던 그리스인들은 디오니소스를 올림포스 12신 중 한 명으로 포함시킵니다. 수많은 여신, 심지어 인간과도 아이를 가진 제우스. 정작 부인 헤라와 낳은 아이가 없다면 헤라가 너무 억울하겠죠. 그런 헤라에게도 당연 자식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대장장의 신 헤파이스토스와 전쟁의 신 아레스였죠.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 그녀는 항상 제우스를 원했지만 제우스는 심지어 그녀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헤라에게는 관심이 없고 늘 다른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우스가 다른 여신과 여인들과 아이를 낳자 그녀는 질투심에 못 이겨 혼자 임신해버립니다. 그렇게 낳은 아이가 헤파이스토스인데, 이 아이는 올림포스 12신들 중, 아니 헤라가 본 남신들 중 가장 추남이었죠. 안 그래도 남봉꾼 제우스 때문에 열받는데 하필 수많은 아이들 중 자신이 낳은 아이의 모습이 너무 추남이었기 때문에 분노에 못 이겨 그만 헤파이스토스를 땅으로 던져버리는데, 이 때문에 헤파이스토스는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헤파이스토스는 자신의 어머니의 무참한 대우에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신이었죠. 그는 올림포스 12신의 대표 공돌이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그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 조각하기 좋아하는 그리스인들에게 헤파이스토스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이었고, 헤파이스토스 또한 올림포스 12신의 일원이 되죠. 헤라는 헤파이스토스 외에도 아레스라는 자식을 낳았는데, 아레스는 헤파이스토스와는 달리 헤라가 제우스와 낳은 자식입니다. 그는 아테나와 함께 군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테나보다는 훨씬 호전적이고 훨씬 덜 지혜로운, 그저 전쟁밖에 할 줄 모르는 신으로 묘사되죠. 아무래도 분노가 많은 어머니를 닮아 아레스 또한 분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레스까지 제우스와 헤라의 자식 아레스와 헤파이스토스는 올림포스 12신에 속하게 되죠. 제우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 제우스는 티탄계의 여신인 레토와 사랑에 빠지죠. 레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이번에도 2% 부족했던 제우스, 그는 또다시 헤라에게 걸려버리는데, 심지어 당시 레토가 임신한 쌍둥이들이 헤라의 자식들을 제치고 제우스의 다음 가는 신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죠. 이를 들은 헤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고, 헤라는 하늘 밑에 자리한 땅 위 모두에게 경고를 내리는데, 만약 그 누구라도 레토가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면 홍수를 내버릴 것이라고 말하며 레토의 출산을 방해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으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레토. 그녀는 심지어 인간들에게도 놀림을 받는데, 돌아다니던 레토가 어떤 호수에 앉아서 물을 먹으려 할 때 주변에 있던 인간들이 레토에게 배를 바닥에 깔고 물을 마시라고 조롱하였죠. 아무리 헤라의 질투 때문에 비참한 신세의 레토였지만 그녀 역시 신이었죠. 이 말을 들은 레토는 그 사람들을 개구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녀는 결국 이치의 여신 테티스와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도움을 받아 델로스 섬에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포세이돈은 헤라가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델로스 섬을 구름으로 덮어버렸죠. 그렇게 레토는 우여곡절 끝에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바로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였죠. 이 두 명의 신들은 어머니 레토가 정말 엄청난 고생을 하여 출산한 덕인지 매우 탁월한 신들로 자라는데, 향후 태양의 신이 되는 아폴로는 정말 제우스의 다음 각에 뛰어난 신이었습니다. 그는 다재다능하여 예술, 궁술, 의술 등에도 일가견이 있었고, 헤라의 자식이었던 헤파이스토스와는 다르게 얼굴까지 미남이었죠. 그리고 그의 여동생인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 그녀는 사냥의 여신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특이하게도 그녀는 평생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을 살았죠. 물론 그의 오빠 아폴론이 그녀에게 접근하는 남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을 테지만 말이죠. 아무튼 이 엄친아 같은 쌍둥이 또한 올림포스 12신들이 되어 수많은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우스의 전령 헤르메스가 남아있죠. 그는 제우스와 마이아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마이아는 과거 제우스와 사랑을 나눈 여신들의
비참한 운명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는지 밤에 몰래 헤라의 눈에 띄지 않게 헤르메스를 출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헤르메스, 그는 전령의 신, 상업의 신으로도 알려져 있죠. 우리가 자주 쓰는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로고가 바로 헤르메스의 모자인데, 네이버는 인터넷의 수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반면에 헤르메스는 보통 제우스의 뜻을 다른 신들이나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활약하죠. 이렇게 헤르메스의 탄생을 끝으로 올림포스 12신은 완성됩니다.